오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좀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진부하게 됐죠 벌써. 하지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진부한 것이 왜 진부할까? 저도 조금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혁신의 폭과 속도가 요즘 제대로 잘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조금 진부해졌다. 또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초지능, 초연결 아닙니까? 근데 초지능, 초연결의 그 주제가 있죠. 주제는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 16개 혹은 17개의 그 단위 요소 기술들이더라고요. 그 기술들 자체가 내공을 가지고 계속 혁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기대만 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4차 산업혁명이 조금 진부한 쪽으로 좀 흘러가야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저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이 혁신의 속도라 그럴까요? 의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새로이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의에 들어가 봅니다. 우선 거시적 환경 변화, 이 부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시죠? 특히 요즘은 그 세계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뭐 헤게모니 쟁탈전인가요? 중국하고 그리고 미국.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으면 지배하고 싶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문화의 이름으로 일정 부분 깎을 건 깎고 그리고 서로 협상할 건 협상하면서 이제 다잡아 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본성 자체는 강 대 강의 충돌이죠. 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도래라기보다 꾸준히 그리고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면서 융복합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산업 간 경계 그리고 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는데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과연 얼마만큼 이를 잘 적응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적응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상 변화에는 뭐 우려와 희망이 있는데 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보수적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피해보지 않을까? 나는 과연 적응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많죠. 더더욱이 기존의 직업들이 자꾸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주죠. 그러면서 일부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양질의 일자들이 생겨나는 구석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양질의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될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초등학생의 3분의 2 가까이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거다. 그만큼 사회상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를 우리한테 던져준 거죠. 특히 최근에 뉴욕 출장 다녀오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아마존고가 많이 생기면서 거리 풍경이 일부 바뀌었다. 근데 이 아마존고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고 즐기는 아이쇼핑이죠. 아이쇼핑의 즐거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체크하면은 이제 놀라운 것이 집에 가기 전에 이미 배송이 완료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배송 혁명이 가장 큰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터넷 쇼핑몰하고 그리고 현실 직관의 쇼핑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 그리고 배송을 스피드업했다. 뭐 이런 흐름인데 아무튼 무인점포로 대표되는 이런 거리 풍경이 우리 일상을 바꿔놓는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기초연구, 혁신연구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것을 적절하게 잘 조합, 배분해가지고 인간에게 돈 되는 측면으로 연결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핵심이 되는 그 핵심 요소, 없던 것을 새롭게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 찾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수단으로서 개방형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개방형이라는 건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다자간 협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단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다 주고 나면 난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면서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핵심 역량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어 컴피턴스 얘기죠. 그거 없이 개방했다가는 바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득권 아니냐? 1년에 경부 예산 20조 쓰는데 뭐 나온 게 있느냐? 자기네들끼리만 혹시 인너서클에서 뭔가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뭔가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덜 했던가 혹은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전파를 못한 우리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왜 혁신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은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장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옆을 바라보는 그런 성장 같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둘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도 보고 또 옆도 봐야죠. 옆에 어떤 차가 있는지 혹시 옆에서 측면에서 혹은 후방에서 부닥치지는 않는지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서로 혼합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에서는 특히 과학기술과 R&D가 주도하는 그런 혁신 체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나옵니다만 지역에 가봤더니요. 특히 첫 번째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많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성공 케이스를 못 만들면은 계속 관념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과 없다고 또 혼나고 그러다 보면 우수인재는 또 떠나고 이런 그 빈곤의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첫 번째 성공 사례 그리고 이것에 의미 있는 확산, 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런던의 그 테크시티인데요. 여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섬유산업이었는데 올드 패션화 돼버렸죠. 이 지역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낡은 공단에서 전부 변화 발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골탈태한 그 사례가 되겠죠. 프랑스 말메. 이 말메의 뒤를 이은 곳이 대한민국인데 또 대한민국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큰 흐름을 보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주자한테 넘겨야 되는 산업이 아마도 조선산업이 아닌가. 일부 고급 가치 산업의 경우는 또 틀리겠죠. 그 안에서도. 근데 아무튼 역경을 넘어서 황골탈퇴했다. 외국 사례를 종합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역시 상식으로 다시 귀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R&D 투자. 과감한 미래를 위한 R&D 투자가 주요했다. 돈 없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우수 인재가 집적이 됐다. 과학기술은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보편성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이 작용한다. 그러다 보면 우수 인재의 집적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 전체의 혁신 클러스터화. 혁신 클러스터화라는 건 클러스터는 이제 공간 개념이고요. 여기서의 혁신은 본질은 뭐냐면 러닝이에요. 학습. 공부하는 거죠. 토론하고 그리고 대안 만들고 그리고 시도하고 그리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바로 확산하고 이런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과학기술 문화. 문화라 하면 대부분 이제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의미의 그 문화도 있고 또 합리성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아무튼 과학기술 문화의 내재화 이런 그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사례는 참고해 주시죠. 부산. 부산의 흐름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리드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90년대부터 조금 유리된 게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 그리고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핵심 역량이 없었던 겁니다. 핵심 역량이 없다는 건 결국은 누군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리플레이스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조시, 이 격차 발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일환으로 아마 제가 근무했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R&D, 그리고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 발전을 기획, 추구하자라는 측면이 아니었나 판단이 듭니다. 부산 경제 지표는 계속 오른쪽 보면은 떨어지고 있었죠. 심지어 인구마저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구는요, 여러 가지 복합 변수예요. 근데 하여튼 해먹을 게 있어야, 뭔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몰리는 겁니다. 물론 집값 관련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면은 인근으로 또 베드타운 형태로 해서 또 빠져나가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근본은 뭔가 먹고 살 터전이 있어야 된다. 튼튼한 산업의 기반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비스텝이 했던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뭔지, 발전해야 될 그 핵심 초점은 뭔지 해서 전략 기획, 그리고 대형 R&D의 기획 유치. 나름대로 부산이 특화되고 혹은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뭔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하여튼 몸부림쳤다고 그럴까요? 찾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부산에 적합한, 부산의 미래를 향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찾아가자. 그리고 결과적인 그 R&D 사업의 평가 관리. 크게 보면 부산 R&D 자금은 약 한 1,200억 정도입니다. 부산 자체의 그 R&D 자금은. 그 중에 대략 한 600억, 700억 정도를 그 비스텝에서 이제 분석, 평가를 하고요. 또 일정 부분 자원 배분을 지금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게 외연이 넓혀지면 일단 한 1,200억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는 한 1,500억 정도까지 이 과학기술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좋은 의미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 현황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없다, 사람 없다, 인프라 형편없다, 투덜대는 부분이 있는데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R&D 투자가 경기, 서울, 대전,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요 세 개가 4분의 3 혹은 3분의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D 투자 74%, 그리고 정부도 약 70%, 연구원 수, 사람은 68%네요. 그리고 인프라 또한 대부분이 정부 출연연이 이 세 개 지역에 밀집돼 있죠. 기술료 징수액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학기술의 그 문제점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 실력도 없지만은 또 마인드 자체도 솔직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자율역량 미흡,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가 조금은 반성을 해야 돼요.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역할 분담이 없습니다. 역할 분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경제학에서 willingness to pay라는 표현을 써요.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내 돈을 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실질 구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사실 지역 발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역할 분담을 정부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맞지 않은 R&D,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의 유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아닙니까? 근데 우수인재부터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R&D 자금을 배분한들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보고서는 있어요, 보고서는. 근데 의미 있는 성과가 과연 있느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 위주로 지역과학기술 정책, 지역 정책을 재편할 필요도 생기는 겁니다. 지역에 가봤더니요, 역시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역 가면요, 과학기술이 아니고 산업기술, IT기술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지역에 가면 과학기술입니다. 나름대로 궁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조그만 단위 사업에 대해서 투자해서 결실을 보고, 오히려 지역에 가면 돈이 셀 그 부분이 오히려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과를 바로바로 요구하거든요. 다만 그 성과가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 이 부분은 자신은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바로 쳐다보고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헛투자는 오히려 적다라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혁신 성장이야말로 지역과학기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이게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로 갈 게 아니라 지역까지 침투하는 지역과학기술 혁명으로 연결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 융합, 이런 초지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의 연결, 융합, 협력, 이게 바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과학기술의 지능을 이제 새로운 그 과학기술 정책의 아젠다로 좀 더 중시할 때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 수준 인재 확보는 가능한가? 이거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히 지자체 스스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역 가면요, 하향 평준화를 많이 원해요. 너 잘났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나하고 너 똑같아야 돼?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발전 못 합니다. 잘난 사람은 과감하게 인정해주고, 그 대신 또 그만큼 책무를 지워지는 거죠. 그 사람도 미션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고 인재가 유지될 수 있는 보상 체계, 그리고 정주 여건, 우리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사기를 북돋워서 인정해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 지역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한다. 앞으로 지역 R&D 자금 줄 때는 정말 수행할 사람의 능력, 혁신 능력,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중과 배점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지역 가보니까 첫 번째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좋은 수범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만들고 격려하고, 그리고 성과가 생기면은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가봤더니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 대학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죠. 사라질 놈 사라져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머징할 놈은 또 나타나야 되고, 이게 이제 진정한 혁신이고 구조개혁인데,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공계 대학, 이 부분들을 좀 이 혁신이라는 이름의 그 빅 텐트를 쳐서 해쳐모여하면 어떨까? 지역 가면 그 특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 개념의 그 지방대학, 지역대학, 또 일정 부분 출연연 분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서 이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시키면 어떨까 하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